本日はお呼びいただい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そして大勢お集まりいただい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많은 분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 먼 데서 오셔가지고 정말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我々の仕事は見ていただくために、書くものですから見ていただけるのがとても嬉しいです。 네, 이렇게 그림을 여러분이 봐주신다는 게 정말 저한테는 깊은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皆さんとご一緒にしていると日本から来たんですけど同じですね、我々はね、みんなね同じ人類です。 네, 이렇게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요, 네, 일본 사람이랑 한국 사람이 다 똑같이 보입니다. 네, 같은 인간, 같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そして見ていただけたことは本当に嬉しいんですよ。本当に子供の時から絵を描くというのは物語を描くというのは人に見てもらうために描くわけですからね。本当に我々は地球人として共に仲良く元気に生き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왜 제가 여기에 왔냐면요, 저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다 여러분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여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선생님 참석해 주시면 됩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우리가 기억하는 애니메이션의 메텔 역을 맡으신 손대웅님 성우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잠시 소감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은하철도 999의 두 번째 방송을 했던 90년도에 메텔의 역을 맡았던 성우 송도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악수해도 될까요? 라고 하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90년대 처음 이 작품을 더빙했을 때 비행기도 아닌 기차가 하늘을 나는 그 장면을 만났을 때의 그 경이로웠고 신선했던 충격이 다시금 생각이 납니다. 사실 90년대, 80년대 때는 SF라는 단어도 우리가 잘 몰랐던 생소했던 그런 시대였었는데 우주에 대한 그 만화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보여주셨던 이 전설 같으신 마치모토 레이지 선생님을 이 자리에서 만나게 돼서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영광이고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좋은 시간, 좋은 추억 갖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성우 송대웅 선생님은 이번 전시 오디오 가이드 재능 기부를 통해서 어려운 친구들에게 티켓을 기부하는 일을 하셔서 이번에 참가하셨습니다. 그래서 꼭 오디오 가이드를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자분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 내용들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질문을 원하시는 기자분들께서는 손을 드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기자분 손 드시는 분들한테 전달해 주시고 바로 통역해 주시면 됩니다. 하강청내 조성민 기자입니다. 저도 은하철도 999를 8살 때 봤던 그 친구입니다. 그래서 은하철도 999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 은하철도 999 전시를 하고 있는 소회랑 그 다음에 그 은하철도 999 청년 영화
특히 하루의 이 세계관이 중간에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에서 과연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기자님 매체 はい、私が書いてる作品、39も、千年女王も、逆転ハーロー、クイーンエメラルダ、これは実は全部合わせると一つの物語を書いてるわけ。ただ、全部書き終わると死にそうな気がするので、まだやらないです。この物語は全部一つの物語だ。それを別々のタイトルで書いてる。そしてこれが最後に全部出会った時に終わりになるんですが、まだそこまでは書きたくないんですね。でももう構想は頭の中には全部ある。だから先祖代々のいろいろな話ですから、네, 그 처음에는 은하철도 999나 전혀 여왕 다른 거는 다 각 다른 스토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생각에서는 지구는 하나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스토리도 다 합쳐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많은 스토리를 다 통합해서 하나의 지구처럼 그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지구는 미완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 끝까지 스토리를 만들어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 마지막 그 하나의 스토리를 구성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전학적인 이야기라서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예, 다음 기자분들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바로 가겠습니다. 예. 네, 앞에 기자 마이크 주세요. 정말 물질인데요. 기계와 은하철도 999에서 기계와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성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 선생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한창 전쟁 중이었고 어린 나이에 종전을 경험하셨는데 그때의 영향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늘 이 기계와 인간에 대한 얘기에서 인간성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선생님 태어나셨을 때는 한창 전쟁 중이었고 이제 어렸을 때 종전을 경험하셨는데 그때의 영향이랑 연관이 있는지.機械人間というのは心だけは残っていくわけですね。そして永遠に生きるという夢を持って機械人間のことを一生懸命考えたんですが、私もそう思ったんですが、だけど人は限りある命だから一生懸命その一生を大切に頑張るんだ。だから生身の体、いわゆる生命体としての一人一人の生涯は子どもたちにまた伝え合って生きていく。人生は限りがあるからこそ夢をかけて頑張るんだ。そういうものを書きたいと思います。기계 인간이라는 게
그 마음은 그냥 인간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츠모토 레이지 선생님께서는 일단 존재준이어 가지고 뭐 기계 인간처럼 차갑게 뭐 예를 들어서 상대방에게 차갑게 대해줘야 되는데 드립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마츠모토 선생님은 인간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지구는 하나이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라는 게 그 생물이기 때문에 기계에는 죽을 수는 없지만 생물은 계속 죽는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인간이 갖고 있는 살아있다라는 생명의 한계를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기자님 질문을 이어서 제가 한번 정리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마츠모토 레이지 작가님의 작품 세계에 있어서 혹시 전쟁 세대라는 그 전쟁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것 같거든요. 전쟁과 선생님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はい、私は戦争中小学校1年の時に猛烈なだから広島に原爆を落としたP29が私の事情を通って広島の方に住んでた場所が私の先祖の地に紹介してたんですからそこの上空を飛んで広島へ行ってた。それから1回の時に大編隊が太平洋の方から来て、そして私らも機銃操作、つまり戦闘機から機関銃で撃たれたんですが、で私たちは小学校1年生、2年生の時ですから、特に2年生の時はそういうことにいっぱいあったんですが。田んぼの中に突き刺さった銃弾をですね拾い出して花火のつもりで爆発させたくて石で叩いて遊んでたんです。破裂してたら私がいなくなったんです。そういう体験があって、それから生きて帰らなかった人の家族もいっぱい出会ってますから。親族が自分の父親や母親が生きて帰らなかったことがどんなものかというのを身をもって味わったんです。상당히 심오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옆에 계신 분은 일본에서 마츠모토 레이지 선생님과 평생 함께 전시 기획을 하고 매니지먼트를 해오신 그 대표님이십니다. 이번 전시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지원과 그리고 또 이번 전시는 특히나 마츠모토 레이지 선생님 작가 본인께서 한국에서 하길 원하셔서 이제는 진행된 내용이라 많은 협의가 있었는데 지금 하신 내용을 조금 덧붙여서 그 타카코사 후쿠오카 사막에서 좀 덧붙여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복잡한 내용이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좀 정리 중에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정리된 내용까지만 일단 먼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철학적인 말을 하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그냥 일본어로 말씀드릴 때는 쉽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한국말로 할 때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만요. 일단 정리해가지고 전쟁 중 이야기를 계속 하셨는데요. 이거는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을 못하겠습니다. 저 죄송합니다. 일단 그 표실 후보가사마 네, 지금 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주 짧게 한마디 정리해 주시면 바로 타카코상이 바로 통역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짧게 말씀해 주세요. 후보가사마 대신 말씀해 주세요. 짧게. 그럼 바로 직역하겠습니다. はい、わかりました。 아, 이게 통역이 찐이에요. 이렇게 대보해 주세요. 예. はい。簡単にですね、実際に私は機銃掃射というんですが、機関銃で飛行機から撃たれたこともありますし、子供の時に遊んでたら、田んぼで遊んでたら、学校の行き帰りにですね、はい。 네, 저는 그 전쟁터에서 비행기가 떨어지기도 했고 전기가 떨어지기도 했고 총기에 맞았던 적이 또 있었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고통 속에서 살아왔는데 そうです。ただその弾を掘り出して、 どこに撃たれたんですか? いやいや当たってないですよ。田んぼにいっぱい 그 총알이 있잖아요. 많은 총알을 이렇게 주워가면서 놀아본 적도 있습니다. で1メートル以上ねじ込んでるんですね。それをこう入れてから探し出してみんなで分け合って、それで花火だと思って叩いて破裂させようと思ってボンボン叩いちゃって、でも破裂しなかったから生きてる。 죄송합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전쟁 중이어가지고 그게 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특히 힘들다 그런 생각은 별로 안 들었다고 합니다. はい、機械人間とは永遠の命です。 기계 인간은 영원한 그 생명입니다. でそれが一つの人類の夢には違いないんですね。 꿈인 것만人生の願い。 그 여러분들은 그 영원한 그 생명을 갖고 싶지 않습니까? 갖고 싶지 않습니까? 갖고 싶어요? だけど 그래도 そうです。それで私は人は限りある命だから。だからその中で自分の人生の中で、目的を自分の志自分の目的を果たそうとして頑張るんだ。 그 인간의 그 삶이라는 게 생명이라는 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계속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만화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질문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그 인간과 생명에 대한 문제와 전쟁에 대한 배경 설명 저희가 좀 더 개인적으로 여쭤봐서 보도자료를 한 번 더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씩 끊어서 바로 틱톡 해주세요. 네,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한국에서 전시를 하고 싶으셨다고 했는데 뭐 특별하게 한국에서 전시하고 싶으셨던 이유가 있으셨는지.それは私の同級生に北九州で小倉で育ってましたので、同級生にも韓国の出身の同級生がいっぱいいたんです。友達がたくさんいるんです。 北九州市고구라에서 자랐는데요. 그때 한고구라라는 데서 살았는데 그때 한국인 친구 정말 많았습니다. そしてある日ですね、学校の帰りに道に寄っていけとその友達が誘ってくれて、戦後の食料なんですね、食べ物がない晩ご飯がごちそうになったんです。 그때 저녁 식사를 대접받았습니다. それで唐辛子ですね、唐辛子とかニンニクというのは我々はあまり食べ慣れてなかったんです。 그래서 그 일본 사람은 일단 마늘이나 고추장 같은 거는 익숙하지 않았는데 それでもう出してくださったんだから新聞をで食べたわけです。涙が出てきたんです。 그래서 그 내적 일단 받았으니까 한국 분한테 그래서 그 열심히 먹어야지 싶어서 그 마늘이랑 그 고추는 너무 매웠는데 열심히 눈물을 흘리면서 먹었습니다. そうしたら明くる日ですね、学校でまた会ったらあの子は一生懸命泣きながら食べてくれたと言って自分のお母さんが喜んでたと言ってそう言ってくれたんです。 本当に感謝してるんです。はい。 그 다음날 그 학교에서 만났더니 그 친구가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 마츠모토 레이지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그 한국 음식들을 먹어줬더니 엄마가 착각해가지고 너무 맛있다고 생각하셔가지고 못 먹구나. 참 고맙다. 그렇게 너무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そういうことと、それから歌がですね、韓国の人は非常に上手なんですよ。これは私の親も言ってたんですが。 그리고 마츠모토 레이지 선생님 부모님도 말씀드렸던 일인데 한국 분들은 너무 그 노래를 잘하신 것 같아요. 네, 너무 노래를 잘하신 것 같다. それは今でも私もそう思います。 저도 上手なんですよ。 한국 사람이 노래를 엄청 좋아하신 것 같다, 잘하시는 것 같다. だからそういうことを親から聞いて、いろいろと歴史的な意味で過去のから振り返ってずっとこう一生懸命勉強しました。それで韓国への来てみたかったと。 行きたいというそういう思いがあったんです。 여러 가지 주변에 한국 친구들도 많고 한국 사람이 노래를 잘하고 정말 잘해주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한국에 오고 싶다 그렇게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괜찮나요? 이해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기자분들 드리겠습니다. 예. 네, 중앙일보 노진호 기자입니다. 지금 뭐 알파고 그다음에 중국 제다 같은 AI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AI 시대에 그 기계 인간 등이 등장하는 은하철도 9호가 의미하고 있는 함의가 무엇인지 간단히 여쭤봐 주시겠어요?はいスリーラインを書いた時は鉄道が列車に乗って旅立つ時はですね、私が
雑誌の連載を九州からやってたんですが、その時に一刻も早く東京へ来たまえと雑誌社から言われまして、編集部から行きたいのですがお金がありません、原稿料の前借りはできませんでしょうかと聞いたら、くれば渡すということで、行きの切符だけ質屋に物を入れて行きの切符だけ買って上京した、そういうまだその時18歳の中頃です。そういう思いが志を持って列車で、列車はその時私が乗った列車なんです。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은하철도 일단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마츠모토 레이지 선생님은 15살까지 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돈 벌고 싶다고 해서 만화 연재를 시작했는데, 그때는 그 큐슈에 있는 거쿠라시에서 만화를 계속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항상 그 도쿄, 그 일본의 중심부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큐슈 거쿠라에 살고 있잖아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도쿄에 가는 기차표를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없는데 그 도쿄에 있는 편집자 그분이 그 기차표를 줄 테니까 일단 도쿄를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낡은 기차에 타가지고 도쿄까지 왔습니다. 그때 은하철도 999는 나의 청춘이었으니까 은하철도 999를 그리기 시작한 거죠. 이해 가요? 네. 아, 네. 소유사는 잘 설명해. 은하철도 999의 청춘의 시절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다음 기자분 뒤에 타카부사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はい、それで九州からですね、本土に渡ったことが関門海峡の関門トンネルという海底の下をくぐって出るわけです。で、関門トンネルに入った時に、まるで宇宙へ飛び込んだみたいな真っ暗闇が走るわけです。そして向こうで別世界へ、それがスリナイの鉄道トンネルだった。 지금 그 기자분이랑 좀 다른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네, 은하철도 999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그 기차를 타면서 동료에 올라가잖아요. 그 안에 토넬이 있었대요. 그 토넬을 통과하면서 뭔가 그 토넬을 통과해서 밖에 나왔을 때 뭔가 우주 세계를 봤던 그런 느낌이 났대요. 그때 저는 우주에 날아가고 싶다 이런 느낌이 나서 은하철도 999 머릿속에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시네요. それで私は機械工学者になりたくて法科大学に行こうとしたんです。でもあまりの貧乏なんで自分で働かなきゃいけないので、それを諦めて東京へ行った。 그 선생님은 원래 기계공학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 아빠 엄마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일단 만화가 돼야 되겠다 싶어서 만화가가 되었습니다. もしその時その列車に乗らなければ今の私はいないわけです。 그래서 기계공학자 되고 싶어 했는데, 근데 동경의 편집자분들이 말하고 해가지고 왔잖아요. 그때 기자를 안 땄었으면 지금은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そして私が持ってた高校生時代の夢は私の弟が果たしている。 그래서 저는 기계공학자 되지 못했지만 그 선생님의 꿈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그 마츠모토 레이지 선생님의 남동생분이었습니다. 그분은 그 기계공학자가 되셨거든요. で高校学科生になってくれて
ガセボンを持っておりまして機械工学のいわゆるいろいろなものを作るのをやっております。 마츠모토 레이지 선생님은 그 친동생 되시는 분은 수스무 씨라고 하시는데요. 그 수스무 씨는 일단 지금 그 대학교 교수님이 되셔가지고 그 로켓이나 그런 거를 지금 만들고 계시거든요. 네, 그 금을 대신해줬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だからヤマトの時に古代進むっていうのを書きましたよね。それは私の弟の名前が進むだから。 그래서 우주 천하 야마토라는 게 아시나요? 네, 그 주인공 수수부는 그 마츠모토 선생님의 남동생분이라고 하시네요. そういうわけで、ただし私は死んでも帰らんとして帰らんと言って母親に言って家を出たわけです。そしたら不思議なんですね。猫や犬までが見送ってくれる。本当によく分かってくれてる。 그래서 그 만화가 되기 위해서 일단 동경으로 갔는데 그 어머님한테는 그 돈 벌 때까지는 죽어도 돌아오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냥 그 마음을 먹고 만화가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통했는지 그 고양이랑 강아지까지 그 이렇게 손을 흔들어 주셨다고 하네요. それで弟がそういうことで工学博士になっていろいろ私がやりたかったことをやってた。宇宙へ行く部分もやってます。それから東京へいらっしゃったら隅田川というところで観光路線が走っております。それが卑弥呼、小樽名これの基本設計をやったのは私の弟です。だからぜひ乗ってください。 스스무 씨는 지금 기계공학자도 하고 뭐 로켓도 만드시고 그 卑弥呼1隻目が卑弥呼2隻目が小樽名 히미코라는 그 배도 만드셨대요. 네,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일본에 놀러 오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네, 좀 상관이 아예 없는 일인 것 같은데 네,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 동생분인 그 고다이 스스무는 지금 미쓰비시 공화국의 최고 엔지니어로 참여하셨고 그 동생분을 주인공으로 해서 대표작인 우주전함 야마토가 만들어진 배경이 있습니다. 네, 이 질문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예, 다음 질문 타카부상 마이크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짧게 하고 짧게 대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그 선생 작품 중에서 우주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이 꽤 많은데 그 작품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기 그 우주전함 야마토에 대한 질문인데 그 사실 국내에서도 그 작품이 그 방영이 됐었고 근데 사실 그 야마토라는 게 그 전함이 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보는데 그죠? 제국주의를. 근데 뭐 사실은 그 전함이 큰 하나도 없이 침몰된 상태인데 그 야마토라는 이름을 쓰게 된 그 어린 배경이 혹시 뭐 전쟁을 겪으셨다는데 그 제국주의의 어떤 무의식 속에 잔재에서 나오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네, 私はNASA から金星の表面の写真ももらってるんですよ。衛星が金星に落下する直前に撮った写真、その中に遺跡があるんです。人間と同じマチュピチュみたいなモン・サン・ミッシェルみたいな
そういう遺跡がまた町の風景ですね、それまで映ってるんです。公開されてないんです。 아주 간략하게 말하면 그 우주에 아주 관심이 있어가지고 나사랑 그 친분이 있는데 그 나사한테 받은 그 사진이 있잖아요. 그런 사진을 보면 행성 사진이 있고 그 안에 그 행성 사진 안에 그 타운이 있대요. 이해가遺跡です。 유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나사한테 그 받은 사진, 행성 사진 안에는 그 우리 지구 같은 그 유적이 있어서 그거를 그 お城も階段も 섬도 있고 계단도 있었대요. 네, 그래서 いやそれとですね、その滅びた5階だけと石造りのところが残ってるわけですね。それは130キロですね。はいはい、子供の時から寝っ転がって夜空を見てるとオリオンや火星やなんか月がしっきり見えたんですよ。であそこに何があるだろうか、人はいるのかという。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좀 짧게 말씀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우주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냥 그 시골에 살고 계셔가지고 이렇게 넣으면 그 넓은 그 하늘이 보였대요. 그래서 별이 너무 많아서 그 별이 속에 뭐가 있는지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そうしてはいはいはいはい、それはヤマトというのは実在した戦艦なんですが、実ははいはい。 그리고 지금 우주천하 야마토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はい、それで私が東京へ上京して下宿してる時ですね。下宿にいた時。 야마토 そうですね。야마토의 의미를 알고 계시고いや、私はそういうことではなくて、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それは世界最大の巨大な戦闘艦だったんで、戦艦だったので、それが宇宙を飛ぶ話を書きたい。それで最初の우주천하 야마토라는 게 그때 전쟁 중에서 가장 큰 배였대요. 그래서 가장 큰 배였으니까 어렸을 때는 그 가장 큰 배가 하늘을 날아가는 그 모습을 상상하고 싶다. 그냥 특별한 의미는 없고 그 일본 그 배 있잖아요. 우주천하 야마토라는 게 그 가장 큰 배였다. 어렸을 때 그거를 봤다. 그게 하늘 날아가는 모습을 그냥 그리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했답니다.実は私が下宿しているときに東京大学がすぐそばなんですが、隣の部屋にいたのがそのヤマトなんかを護衛してた巡洋艦の護衛艦の
館長だった人で、その人から本物の設計図をもらったんです。 그리고 그런 그 마츠모토 레이지 선생님은 뭐 本郷三丁目という도쿄 홍보라는 데서 하스크하고 있었을 때 옆에 방에 우주 전화 야마토를 지키는 그 보호 부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옆에 있다 보니까 친하게 돼서 그 솔개도까지 받았대요. 솔개도. そうです。それからその構造をきちんとそのものすごい設計図ですから、それを正確に分かってたんです。だからそれを宇宙船に改造して飛ばせたかった。 선생님은 그 뭐 역사적인 그런 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설계도 있잖아요. 그거를 받았으니까 설계도에 자세하게 우주조나 야마토에 대해서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봐서 와 그거를 자세하게 만화에 그릴 수 있으면 재밌겠다 이렇게 그리셨대요. 네,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사실은 똑같은 질문을 저도 인터뷰를 미리 한 적이 있는데요. 우주전함 야마토에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그 원래 아시겠지만 마츠모토 레이지 작가분의 아버님께서 전투기 조종사셨는데 중간에 직업을 바꾸셨어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죽어 나가야 되는 직업을 내가 계속 할 수는 없다라고 그래서 야채 행상으로 직업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우주전함 야마토에서 말하고 싶었던 거는 우리는 어쨌든 살아남는 게 우선이 살아남아야 된다. 또 하나는 그 안에 보면 방사능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방사능을 사라지게 하는 여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민족이나 국가를 초월해서 우리는 지구를 구하는 친구다. 그리고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이 작품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셨다고 저랑 사전 인터뷰 때 미리 제가 받았습니다. 혹시 원하시던 내용이신 것 같아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혹시 이 야마토 말고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선생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야마토는 그때 당시 가장 큰 배였기 때문에 그 배 속에 그 여러 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나 그 미국 사람이 여러 사람을 대어서 그 지구가 뭐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그 지구 밖에 우주로 같이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뭐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이 그런 거는 전혀 없고 가장 큰 배에 그 지구 위를 대고 그냥 그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밖에 나가고 싶다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지구는 하나라고 말을 하고 싶다고 지금 관철했다라고 말씀하시네요. 네, 저 뒤에 기자분. 네,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 시사브리핑 박병우 기자라고 어렸을 때부터 감독님 작품 워낙 많이 보고 지금까지도 가끔 찾아와서 꺼내보고 왔어요. 너무 아리가토고자이마스. 선생님 같은 경우에 워낙 많은 작품을 하시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애착이 가는 캐릭터가 혹시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私は鉄道が自分自身ですし、メーテルはハーロック、エメラルダス、宣伝料、ここら辺が自分が非常に好きなんです。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해주세요. 은하철도 공부를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 철이의 대초의 얘기가 아니고 요텔의 얘기라고 하는 해석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따로 의도하시고 있습니다. 両方同じで、メーテルは私の先祖なのか、その近くにいた女性を遺伝子が描かせてますね、顔。後でお寺から写真が出てきまして、そっくりな絵を描いて。 일단 메이테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대요. 그 선생님은 유전자의 힘이라는 게 크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대요. 그래서 선생님은 메이테르를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렸는데 나중에 옛날에
이날 친척 중에 메텔 닮은 여자분이 있으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사진을 보니까 메텔 자기가 그리던 메텔과 모습이 비슷하다고 하십니다. 그걸 유전자의 기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관심이 갖고 계신 메테르 이야기냐 철이 이야기냐 그거를 물어보시고 両方生きるために目的に向かって、列車に乗って汽車に乗って時間をというか人生を送っているそういう存在です。いや両方一緒です。はい。 메테르 이야기이기도 하고 철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근데 그 사람들은 같은 열차에 타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의미가 있대요. 근데 철의 전주는 메테리라고 합니다. 근데 은하철도 그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미완성으로 의미하고 있고 천이 되면 그게 어른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 천이 아니라 999라는 게 아직 우리가 어린 사람이다라는 거를 의미하고 있고 그때는 그 메이텔이 보여요. 근데 천이 되었을 때 그 메이텔이 안 보여요. 그때 그 헤어지게 된다는 거죠. 세션입니다. 그 철의 전준 메이텔이다. 그거 결론. 철의 전준이 발음이 나빠서 좀 죄송해요. 해드리겠습니다. 메텔은 청춘. 그 철이가 소년 시절에만 함께하는 여행의 동반자고 철이가 완성된 천이 되는 성인이 되면 사라지는 그런 자기 안의 환영과 같은 존재라고 인터뷰 때 그렇게 밝히셨고 천은 말씀 계속합니다. 午前はですね、メーテルラテン語の語源のお母さん、マザーのという意味なんです。 메테리의 의미는 그 메타, 그 라틴어로 mother, 엄마라는 뜻이랍니다. ですからお母さんという意味なんですが、少年の夢にとっての大切な存在なんです。 메테르는 청춘이고 소년의 꿈이고 그 가장 소중한 건데 그게 메테리 엄마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메테르는 엄마이고 전춘이고 발음이 나빠서 죄송해요. 전춘이고. 네. で、スリーナインという9という意味は未完成、青春です。 그 은하철도 그는 미완성이라는 뜻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네, 몇 분 더, 두 분만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기자분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서울신문 홍지민 기자라고 하고요. 요즘에는 뭐 공각기동대라는 애니메이션 이제 영화로 만들어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어린은 영혼을 갖고 몸은 이제 기계로 바꾸잖아요. 앞으로 미래에 그런 게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시대가 오면 선생님은 몸을 기계로 바꾸실 거죠. 예, 私は限りある命、そしてだから頑張るんです。 저는 기계 인간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인간이 계속 왜냐면 한정돼 있는 삶을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기계 인간이 돼버리면 계속 그냥 뭐 대충 살지 않습니까? 그 인간은 100살이라고 어느 정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열심히 하는 거지 그 계속 살아야 된다면 대충 할 것 같아서 그런 거를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이기고 싶습니다. そうです。
で時間が夢を裏切らない 시간은 꿈을 배반하지 않는다. 夢も時間を裏切ってはならない 네, 꿈도 그 시간을 배반하면 안 된다. 네, 그 살아있다는 것은 한정된 시간 속에 있는 것이다. 시간은 꿈을 배신하지 않는다. 꿈도 시간을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메시지 던져주셨고요. 시간 관계상 딱 한 분만 더 듣고 이제 기자 간담회 마무리하고 사진 기자님들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질문하실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영광입니다. 한겨레 기자입니다. 40년 전의 작품인데요. 혹시 지금 철이와 메텔을 다시 그리게 된다면 어떤 설정을 바꾸고 싶은지 한번 듣고 싶고요. 그리고 메텔이 검은 옷을 입은 것에 대해서 그 독재에 대한 묵념의 의미를 담은 옷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검은 옷의 의미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はいこれはなんか弔いといいますか多く去っていった人たちへの思いの服です。そういう意味で 알죠? 장례식에 입는 옷을 뭐라고 해요? 아, 네, 그런 의미가 있고 애도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랑 헤어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 옷을 했습니다. 메텔은.これは終わりなき物語である終わりなき旅ですからもう本当に自分でも何を書くかわからないんですが自分の夢に向かって走り続ける物語です夢に到着したら終わりになる 네, 꿈에 도착하면 끝나니까 메텔이란 철은 그냥 꿈에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메텔이란 철을 그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텔이란 철의 그 이야기는 그냥 끝내고 싶다 않다고 계속 그 스토리를 만들고 싶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원의 여행을 지금 또 선생님도 하고 계시고 은하철도 999도 영원한 여행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하철도 999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계속 2000년대 이후에 또 집필 중에 있고 지금 현재 철이와 메텔의 이야기는 지금 나오는 작품들을 보시면 가장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지금 저희 통역이 조금 불편하셔서 속 시원한 대답을 못 받으신 부분은 저희 앞에 저 기획사 직원한테 말씀하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더 필요하신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회신을 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더 추가적으로 질문하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너무 힘드셔갖고 있으세요? 저 한 분만 끝으로 받겠습니다. 예. 타카쿠상 저 혹시 저 메텔의 상복이 원래 은하철도 999를 기획했을 때부터 있었던 설정인가요? 이제 그 교양식품 메텔 레전드를 보면은 원래는 상복이 아닌 검은색이 아닌 흰색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추후에 교양식품 메텔 레전드를 제작을 했을 때 생긴 설정인지 아니면 초기부터 있었던 설정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메텔 의상이 설정이 처음부터였는지만 여쭤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처음부터 그 철이와 청춘의 이별회를 상징하는 옷이기 때문에 상복을 하셨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개인적인 그 이후의 질문을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사진 기자님들 사진 촬영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연합한 환경에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에 초대권이랑 기타 필요하신 도록 등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 모두 챙겨가 주시고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좀 닫아주세요. 그 컵은. 뭐에다 나올까요? 어떤 그림에 맞을까요?
때 예전 받을 때 우리 그러는 거예요.